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당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이론 기고를 해서 이 공산당 핵심이자 3년임을 앞둔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름을 전혀 거론하지 않으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인민일보의 반란이라고 부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인민일보는 지난 9일자 구면 이론면에서 최칭산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원 원장이 기고한 개혁개방은 당의 위대한 각성이다, 이런 제목의 4천자에 달하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이 기고문은 당의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6중전회라고 그러죠. 이 6중전회 심화 학습 릴레이 기고의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원장인 최칭산이 이 개혁개방 착수 당시의 사회적 배경, 이론적 설명, 성과 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이론 연구 진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많은 정책과 이론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처죠. 이 글에서 최칭산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체제 구축은 현대 중국의 모든 발전과 또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정치적 전제,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에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잘못을 바로잡고 덩샤오핑 이론을 세워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개척했고, 이 장쩌민의 3대 이 대표로는 개혁 목표와 기본 틀을 확립했으며, 후진타오는 실천, 이론, 제도 혁신을 추진해서 이 과학 발전관을 형성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최칭산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상을 해방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 그러면서 20년의 경험, 특히 문화대혁명의 교훈은 우리에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칭산의 이 기고글에서 덩샤오핑이 9차례나 등장을 하고, 그의 후임인 장쩌민, 후진타오, 이런 지도자들도 다 이름이 언급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 일간지 명보는 16일자 기사에서 당의 이론을 제시하는 글에서 시진핑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 주석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이 이 당내 노선 투쟁 또는 암투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보는 시 주석의 당 핵심주의를 대대적으로 강조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이 당내 반 시진핑 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됐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명보는 이와 함께 기고문의 주된 취지가 지난달 11일 6중전회에서 채택된 제3차 역사결의, 그러니까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의 결의, 이게 역사결의죠. 이 내용 중에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 관련 대목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진핑의 이름이 빠진 것에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다, 이런 기사도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덩샤오핑, 장쩌민, 이 후진타오 시기를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로 한데 묶고, 시진핑 집권 이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라는 별도 시대로 구별하고 있는 역사결의의 시대 구분법에 맞춰서 쓴 것 아니냐. 자, 이런 구분법에 비춰보면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이런 뜻도 있다 하는 그런 반론도 제기를 한 겁니다. 명보는 이런 근거로 11자 구면의 6중전의 심학습 릴레이 기고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 건설을 가속화하라, 이런 글이 시 주석의 집권 무대인 2012년 제18자 당대회 이후의 상황, 그리고 시 주석의 정책 기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명보는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9.1자 인민일보 기고문이 시 주석에 대한 이 당내 이견을 투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시 주석 집권기를 덩샤오핑이 이끈 개혁 개방 시기하고 구별되는 새 시대로 규정하는 당의 시각이 투영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으로 압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명보가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 취칭산 당사 및 문헌연구원장은 중국 공산당의 태사령,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직인데, 이 태사령인데 이 역사결의 초안 작성의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64살로 퇴직할 때가 임박한 그가 이 문장 때문에 책망을 받을지는 내년 그가 평안하게 퇴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 두고 보면 알 거다,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취칭산의 이번 글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논란이 어떻게 확산되고 또 취칭산이 내년에 퇴임할 때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보면 이번 인민일보 기고글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명분은 이와 함께 지난 8일에서 10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건설 중심이 새롭게 제기된 걸 두고도 시진핑 노선의 편향성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 있는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물론 명분은 이 경제건설 중심이란 단어가 시 주석이 2017년 제19차 당대회 보고 그리고 2018년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도 언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할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반론도 역시 게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명보는요, 아무래도 중국의 집중적 감시를 받고 있는 홍콩에서 발행된 언론이고요. 그동안에도 보면 친중국적 논조를 보였던 신문이기 때문에 애써 취칭산 글 논란을 실으면서도 또 반론적 측면도 많이 강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취칭산의 기고글 핵심은 최근에 중국 공산당 역사 결의하고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이 취칭산의 글이 덩샤오핑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상당히 극찬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고, 장점인의 3개 대표론까지 합쳐가지고 사상을 해방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 홍콩 명보의 첫 번째 주장,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힘을 보탠 것이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시진핑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개념은 취칭산의 글 중에서 문화대혁명의 교훈은 우리에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었다는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명예회복을 시도한 문화대혁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 중문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13일자 기사에서 인민일보가 게재한 개혁개방에 대한 기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구면 이론 지면은 일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내부의 지도 사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면이 구면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 글이 시진핑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심상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시진핑은 그동안 경제, 외교, 정치, 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를 지지했던 당내 많은 사람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뿐 아니라 당내 업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아무도 견딜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린홀이 홍콩 중문대 중국연구센터 개공교수의 발을 인용해서 이상하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린홀이 교수는 이어서 잘 살펴보면 지금 당 지도부가 과거와는 달리 3차 역사 결의를 대대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건 중국 공산당 내에 정계의 이 전통과 배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리너리 교수는 취칭산이 글 서두에 제3차 역사 결의를 인용하긴 했지만
시진핑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선 하나는 개혁개방의 역사만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를 통해서 시진핑이 개혁개방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너리 교수는 또한 취칭사는 분명히 당내 일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을 반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시진핑이 최근 몇 년간 마오쩌둥 노선으로 복귀하고 덩샤오핑과 배치되는 보수적인 경제 정치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극단적인 좌회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세계 속의 중국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 WTO 체제 속에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 역할 자체가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력만 믿고 세계 패권 장악을 시도했죠.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충돌이 일어나게 됐고 이런 반세계적 정책들이 중국의 미래조차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세력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1월 11일 막을 내렸던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죠. 자, 역사 결의가 중국 공산당 체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진핑은 이 역사 결의를 통해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통한 선부론,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 이 선부론을 부정을 하고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시대를 회귀하는 공부론, 모두가 다 공평해야 된다. 이런 주창을 내놨죠. 자, 문제는 중국의 이런 정책 방향이 결국은 세계 속의 중국이 아니라 시진핑을 위한 중국 체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주석은 지금 국가 대전환을 노리고 있는데 시진핑에 의한, 시진핑을 위한 중국으로 국가의 틀을 잡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시진핑 정부는 미래 국가 발전 타임라인을 제1단계 2020년부터 2034년까지 그리고 2단계 2035년부터 2050년까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진핑 자신이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시기로 의심받고 있는 1단계 때, 그러니까 2034년까지 때 소강사회를 이룬 기초 위에서 15년을 더 분투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 쌍순환 경제가 있는 거죠. 이건 세계 속에서 고립된 중국으로서 제2의 주계장막 시기로 되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하고 담을 쌓고 자력갱생하는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중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중국 내 지식인들은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 시진핑의 노선은 학습 대상이지 토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당의 지침이 내려지면 그것은 하늘의 명으로 알고 무조건 순종해야지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즉각 숙청 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인 함석헌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지점이 셋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뭐냐? 부자일 때 부가 그 하나고 권력의 권, 그게 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와 권과 지성. 그런데 부와 권만 있는 나라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지성이 없는 나라. 그 나라는 건강하게 제 갈 길로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백화제방, 그러니까 자유로운 지성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상이어야지 매력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부를 바탕으로 한 시진핑의 권력만 존재합니다. 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취칭산이 쓴 임일보의 글도 대놓고 시진핑에 대들지 못하는 한 지성인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도 마오쩌둥의 역사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절대 권력만 추구하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결국 중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닐지 중국의 지성인들은 지금 숨죽이면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